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서울 빌라, 서울 빌라의 그 물건, 물론 오늘 해찰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이런 물건들을 보시면서 지금 이 부동산, 부동산이라고 하긴 그렇고 주택의 하락장에서 자 우리가 돈을 실제로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면서 또는 회수하고 운이 좋으면 풀피라고 하죠. 예. 투자금을 늘리면서 서울 빌라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대표적인 물건 하나 보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부동산 하락장에서는 주택 하락장 상에서는 지금 뭐 아파트와 빌라가 많이 지금 특히 아파트죠. 예. 아파트 시세 하락이 크고 사실 빌라는 매매 시세 자체는 크게 뭐 하락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예. 그 아무래도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비해서 이 시세 변동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예. 아파트 같은 경우 아니 빌라 같은 경우는 그런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이 있을 때 이제 상승 여력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지금 대출도 DSR에 있어서 많이 지금 좀 제한이 있는 편이고 규제 지역은 풀렸지만 대출은 또 DSR에 걸려서 쪼끔 이제 좀 대출이 한도 부분에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런 지금 분위기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물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오늘 자 제가 지금 영상 촬영 1월 31일 날 오늘 매각기를 잡혔고요. 서울시 중구 신단동 366-314 다산미름 1층 102호에 있는 물건입니다. 다세대 빌라고 감정가 6억 2,200 인데 지금 3회가 유찰이 됐죠. 그래서 3억 1,800 이고요. 대지권이 커요. 12.73평. 건물은 전용 면적 17.72평.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이 물건은 딱 봐도 자 사용 승인이 2020년 2월 25일. 그죠? 거의 신축급의 컨디션을 자랑하고 있고 예, 이 사진들을 보시면 아주 시설이 잘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주차도 가능하고요. 주차도 역시 주차장 구비가 돼 있고 물론 엘리베이터가 있겠죠. 방 3개와 욕실 2개로 구성된 물건입니다.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봤을 때는 좀 동고문까지 붙어 있었어요. 함부로 들어오시게 되면 뭐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겠다 그런 경고문도 있었고 예.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음 실제로 물건을 안에 들여다보기에는 쉽지 않은 물건이지만 이 컨디션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이 물건의 특징은 또 안에 풀옵션 예. 이 원룸 같은 형태가 아닌데도 풀옵션이 돼 있습니다. 제가 좀 있으면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권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 전세권이 설정돼 있지만 뭐 근저당 음 근저당 설정한 대부 회사 쪽에서 뭐 이름이 다르지만 아마 요게 어 이 근저당을 이 A 파이낸셜 대부라는 데서 양도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 회사에서 전세권을 해 놓는 이유가 전세권은 사용 수익화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로 함부로 어떤 임차인을 새로 못 들이게 뭐 그렇게 좀 제한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어찌 됐건 전세권이지만 뭐 이거는 후순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권리상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건이 아무 봐도 지금 어떤 신혼부부라든지 그죠? 어떤 그런 좀 수요 측면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물건이죠. 예. 자 일단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예. 지도를 보시면 약수역과 버티고개역, 금호역 요렇게 트리플 역세권을
구성을 하고 있고 구모역하고는 쪼끔 거리가 돼요. 이 뒤쪽으로 산이 있고 해 가지고 넘어가지만 예 버티고개역하고 약수역 예 하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 다산로 4길로 해 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가까워요. 그냥 300 미터 거리 여기 버티고개역하고. 예. 위에 약수역하고도 뭐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예. 보시면은 이제 로드뷰를 한번 보시면 예 약간 이제 언덕 예 약간 언덕 예 언덕으로 살짝 올라가야 됩니다. 예 위에는 또 아파트가 있죠. 예.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예 예 이쪽으로 요렇게 들어가시면 예 나오는 여기 나오고요. 자 지금 차 때문에 이게 안 가지네요. 아 들어가셨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갔나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예. 약 두 동처럼 이제 구성돼 있는데 예 상당히 깨끗하죠. 예. 저희가 이제 이쪽에 아마 입구가 입구가 이쪽에 있었는데 예 여기 경고문이 막 붙어 있어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예. 약간 언덕길로 올라오지만 예 큰 도로변에 가까이 붙어 있고요. 예. 위치가 상당히 좋죠. 예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예 바로 여기 동호대교 동호대교를 건너면 어디가 나옵니까? 바로 압구정동이 나오죠. 예. 또 한남대교, 한남대교 이렇게 한남대교 쪽으로 가면 자 신사역 예 요렇게 신사동이 나오고요. 위치는 이제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자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제 이 내부 컨디션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내부 컨디션을 보시면 음 자 이런 게 다 빌트인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냉장고 그죠? 예 여기 보면 드레스룸 같은 느낌도 나고요. 예. 상당히 깨끗하게 예 비대 설치돼 있고 예 그죠? 요렇게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도 보시면 요렇게 창들이 좀 많죠, 이렇게. 그죠? 예. 상당히 느낌 있는. 그래서 요 동네가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보시면 구해주 홈즈라는 그 프로그램 있죠? 예 자주 등장하는 곳입니다. 예. 그죠? 요 여기 있는 빌라들이 그래요. 예 요 라인에 있는. 그래서 상당히 그 아울러 세대라든지 좀 젊은 세대들이 좀 선호하는 동네 그런 빌라지 않을까. 빌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보시면 어 일단 네이버에 인터넷에 올라와 요 그 매물들을 한번 보실게요. 네. 보시면 뭐 다산미름이라고 해당 물건이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게 보시면 쪼끔 이제 의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일괄적으로 전세는 5억 5 천이고 그죠? 매매는 6억 5 천. 예. 요렇게 지금 구성돼 있는데 이게 뭐 매물이 동일 매물로 묶었긴 했지만 예 지금 몇 개 정도 나와 있는지 잘 한 3개 정도 해서 4개 정도 이렇게 매물이 나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예. 자 가격이 근데 보시면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실 때는 이거를 이제 내놓은 그 중개사가 예 어딘지를 잘 보셔야 돼요, 동네. 예. 여기는 그래도 요 동네 요 근처에서 지금 매물을 내놨죠. 근데 요런 데 빼면은 보시면은 마포에서도 내놓고 예. 자 여기도 이제 신당동 예 신당동에서도 좀 내놓으셨죠. 예 근처 뭐 중개사긴 합니다. 흥동구에서도 매물이 나왔고요. 예. 자 요런 것들은 이제 요 용산에서도 한남동에서 이렇게 매물을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말고도 주변 부동산에다가 이제 시세 조사를 일단 전화 시세 조사를 좀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어 실제로 여기 지금 이거는 이제 매도 호가죠. 받고 싶은 그런 자기가 받고 싶은 가격들. 예 그래서 자 이런 데는 전화해 보면은 어 책임지고 이 가격에 뭐
매도자 입장에서 조사했을 때도 그래요. 예. 책임지고 이야기 가능하다. 찾는 사람도 있다. 예. 그렇게 뭐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시세로 바로 인식하시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역세권이죠. 예, 그래서 재개발을 기대할 수는 없는 빌라고, 예,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무래도, 예, 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이 조금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래가 좀 되기 어려운 가격일 수가 있어요.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조사하실 때 이런 매물을 올린 부동산에다가도 조사를 해보셔야겠지만, 요런 동네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다가도, 네, 문의를 해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 군데다가 이제 전화를 해보시면, 이제 좀 어느 정도, 네, 그 어떤 시세라든지 보수적인 어떤 그런 시세들이 감이 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주변 다른 부동산을 확인을 해보니까, 음, 지금 매매는 사실 거래가 잘 안 돼요. 네, 거래가 안 되고, 전세는 4억도 사실 좀 힘들다. 자, 전세가 왜 4억이 힘들까? 예, 보시면 항상 이 빌라는 지금 이제 전세가가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가 많이 상대적으로 하락을 했죠. 예,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주변의 아파트 전세 시세를 한번 보셔야 돼요. 주변의 아파트 전세 시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죠? 여기 보시면 남산타운이라고 엄청 그 큰 세대가 있죠. 예, 5,150세대. 그죠? 여기 보시면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가, 예, 4억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물론 아파트는 옵션이 뭐 풀옵션 그렇게 구성돼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방세계 욕실 하나. 그래서 아파트를 선호하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 4억에 전세를 들어간다고 하면 아파트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그래도 안에 좀 신혼부부니까, 예, 그런 풀옵션 같은 게 다 돼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물론 일로 가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예, 아파트 쪽을 조금 더 선호할 수는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요런 것까지 다 감안하셔 가지고 이제 어떤 시세 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약간 보수적으로, 그래서 전세는 한 3억 7천에서 8천 정도, 예, 고렇게 이제 예상을 했어요. 그죠? 예. 이 정도면은 그래도 무난하게 나갈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했었고, 예, 무려 18명이 들어왔습니다. 18명. 그죠? 18명이 들어왔고, 저희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세가보단 좀 낮게, 그죠? 전세가보단 낮게 이제 받아서, 예, 어떤 전세 세팅을 해서 풀피를 해가지고, 일단, 투자금을 회수를 하고, 예, 내 돈이 묻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고, 추후에 경기가 좀 풀릴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갔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즘과 같은 이제 서울빌라, 예, 서울빌라의 음, 투자 핵심은 뭐냐면, 예, 지금 이제 지금 같은 때에서 많이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전세금, 예, 일단 현재, 예, 전세 시세보다, 예, 낙찰가를 낮게 해서 받으셔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어, 추후에 전세 세팅을 해가지고 무피 세팅이나 풀피 세팅. 이제 무피는 이제 뭐 그대로 제 투자금을 다 갖고 오는 거죠. 예, 세금 포함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셔가지고, 예, 추후에 어떤 매도 시에 또 매매 차익도 노릴 수 있는, 예, 그런 효과를, 예,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전략을 짜시면 돼요. 그래서 어, 그 요거 같은 경우는 공주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예, 비싸요. 예, 비싸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빌라 전세를, 예, 주택보증공사 허그 통해서
예,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공주가의 140% 한도 내에서 작년에까지는 이제 153%였는데 140% 한도 내에서 예, 대출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그 아, 허그 안심 대출이 예,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하죠. 예, 공동주택 가격 예, 곱하기 140%. 예, 예, 이게 한도가 이렇습니다. 한도가 한도 예, 한도가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요 정도 한도 내에서 그죠? 예, 그 지금 현재 그 시중 금리보다는 좀 싸게 해주니까 그죠?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예, 요 정도 한도 내에서 또 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 물론 주변 전세 시세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무조건 이 금액으로도 들어온다는 예, 보장이 없죠. 예, 그래서 주변 아파트 시세와 또 많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거보다 도 높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적용하시다 보면 예,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보다 예, 그죠? 높은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주변 아파트 비슷한 평수, 예, 동일 평수의 그 시세보다는 어때야 돼요? 낮아야 되죠. 그죠? 예, 낮아야 됩니다. 예, 낮아야 됩니다. 그죠? 예, 그죠? 요 공식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요거보다 낮게, 예, 그죠? 예. 그래서 이걸 했는데 이거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 커버리면은 예, 한도가 이만큼 나온다 하더라도 그죠? 안 가죠. 아파트 전세로 가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빌라 같은 경우는 어떤 빌라 KB 뭐 KB 시세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가격 곱하기 140%를 해주는 거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KB 시세도 있고 그죠? 1년 내에 그 실거래 가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기준으로 예, 실거래가의 이제 뭐 80%, 90% 이런 식으로 예, 한도가 이제 정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이 부분은 항상 유의하셔가지고 주변의 전세 시세, 그죠? 매매 시세 같이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또 뭐가 있냐면, 그죠? 반드시 예, 매매 시세 확인, 그죠? 예, 물건의 예, 매매 시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죠? 만약 이게 확인이 안 되고, 그죠?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가 버리면 깡통 역전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매 시세는 전세, 예, 그죠? 높아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음, 예, 입찰가를 산정하는 거는 뭐예요? 예, 물건의 매매 시세가 있고, 그죠? 이거보다 전세 시세보다 커야 되고, 그죠? 예. 그리고 뭐예요? 입찰가, 낙찰가. 예. 요렇게, 요런 공식이 성립이 될 수 있는 물건으로 잘 찾으셔야 돼요. 예. 그럼 중요한 거는, 예,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죠? 예, 시세조사. 예, 시세조사를, 예, 꼼꼼하게, 예,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나오는 것만 다 믿으시면 안 되고, 예, 반드시 그 현장 방문이나, 예, 방문과 전화임장, 전화임장을 병행하셔가지고, 예, 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서울에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어려웠지만 지금 서울이 이런 식으로 예, 내 돈을 투자하지 않고 예,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회수하면서 예 또 다른 물건을 노려볼 수 있는, 그죠? 회수하고 또 다른 빌라 매입하고 회수하고 매입 이런 식으로. 예. 그게 왜 이제 왜 가능해졌죠? 예 이제 규제 지역이 풀렸죠. 예 풀리고 양도세 중과라는 게 풀렸기 때문에 예 지금은 사실상 무한으로, 물론 취득세는 처음에 이제 다주택자가 되면 쪼끔 늘어날 수 있지만 예 취득세는 예 양도세 할 때 공제가 되죠. 그죠? 예. 양도세 매도할 때 공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취득세를 너무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되고요. 예. 최종적으로 우리가 양도세 할 때만 중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최대한 많이 예 그죠? 받아 놓으시면 이제 경기가 좀 회복할 때는 그죠? 매매가 상승이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래도 좀 활발해지고요. 예. 요 물건 같은 경우는 뭐 매매가 변화는 크게 음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거래는 이제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추후에 경기가 좀 풀리면. 실제로 여기 수요가 이제 꽤 있는 걸로 보여요. 예. 주변 부동산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요게 이제 4억 2천에 이제 받아가셨는데 그죠? 뭐 감정가 대비해서는 67% 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어 무려 18 명이나 들어왔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쪼끔 이제 보수적으로 잡아서 3억 7천이 쪼금 안 되게 예 가격을 써 냈고요. 예. 보니까 일단 한 몇 분 한 5 분? 3-4 분? 3-4분 정도는 4억 이상을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사실 요런 빌라는 낙찰받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 쉽지는 않고 이게 3 번이나 유찰되면은 예 사실 이제 이때는 주목을 많이 합니다. 주목을 많이 해요. 그죠? 감정가 대비 이제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실 3 번까지 유찰시키면서 들어가기는 예 '낙찰받기는 좀 쉽지는 않다.' 예 고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예 그래서 한 2번 유찰 정도 됐을 때 예 3차 정도 때 들어가시면 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런 방식으로 해서 그죠? 예 물건들을 잘 조사해 보시고 예 또 비슷한 물건 잘 좀 조사하셔서 낙찰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세 조사입니다. 시세 조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마다 좀 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시세라는 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뭐 딱 객관적이고 100% 이렇게 맞는 시세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죠? 감이 오실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떤 감이 오실 정도까지 조사를 하시면 대략적인 나만의 이제 시세를 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물건은 상당히 좋은 물건이지만 사실 요런 물건들은 좀 경쟁이 있고요. 이런 물건 말고도 좀 노후된 빌라들이 사실 경쟁이 좀 적거든요. 그래서 어떤 추후에 재개발이나 요런 데 가능성이 있는 저렴한 물건들 그런 물건들조차 어떤 무핏 투자나 풀핏 투자가 가능하다면 상당히 좋은 투자 물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울 빌라 쪽에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지만 서울 빌라 쪽에 많이 집중하셔서 그죠? 투자금을 좀 불리시는데 좀 집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금도 불리면서 그죠? 그리고 어 서울의 빌라도 그죠? 소유 숫자도 늘리면 그죠? 추후에 반드시 좋은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영상 올리도록 좋은 영상으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